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여기 광운대 이노베이션 센터 엔지니어로 있는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구성은 다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세션 제목이 방화벽이긴 했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정보 보안 개념하고 어떤 공격 기법이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고, 그리고 방화벽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화벽 기능 중에서 ACL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오후에 그 2시간 후에 이제 실습 세션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9가지 실습 중에 이제 8가지가 이제 ACL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 같은 경우도 ACL 설정 같은 게 조금씩 다르고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챕터로 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보 보안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 그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총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들이, 잠시만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지켜야 되고 어떤 속성들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3가지 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CIA 3요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들이 각각 어떤 것인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밀성입니다. 이거는 허가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있는 사람만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이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하지 않게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은 이제 패스워드와 암호화가 있고, 제가 예시로 든 화면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에서 show run config를 통해서 어떤 설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네모 박스를 친 부분이 enable 비밀번호인데, 이 부분이 위에 보시면은 이 특수 문자와 영어로 어떤 건지 제대로 알 수 없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장비에 접근을 해서 명령어를 쳤을 때 이런 비밀번호가 어떤 건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소를 이제 주로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예시로 든 것은 이제 텔넷으로 뭔가 통신을 했을 때 어떤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박스로 친 내용을 봤을 때 CO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접속한 라우터에 비밀번호로 시스코를 입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킷들을 다 모아서 보면은 비밀번호가 어떤 건지 되게 외부에 유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SSH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밑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 그 쇼 런 했을 때 비밀번호처럼 암호화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SSH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요소로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이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제 권한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을 의미한다고 하시면 되고,
이게 이 어떤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이 데이터가 그 권한 있는 사람이나 뭔가 신뢰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로는 이제 해시 알고리즘이나 이제 디지털 서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를 들었을 때 이제 사용자가 100만 원을 송금한다라는 패킷을 보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중간에 해커가 가로채서 어떤 100만 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1000만 원이라고 변경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서버가 봤을 때 이게 사용자가 제대로 보낸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무결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이라고 하고 메시지 인증 검증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SSH 패킷에서 그 데이터가 있는 항목 밑에 보면은 맥이라는 항목도 추가로 전송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그 데이터로부터 맥 값을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고 그 서버에 같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버에서 이 패킷을 보고 그리고 받은 데이터로 똑같이 맥을 계산을 해서 이 수신한 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아, 이게 그 특정한 사용자로부터 온 게 맞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맥 값을 중간에 같이 변조를 해서 보내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SSH 같은 경우에는 이 세션을 맺기 전에 서버하고 사용자하고 이제 키 교환 과정을 거쳐서 서로만이 알고 있는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값으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맥 값을 구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용성입니다. 시스템 및 데이터에 이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된 사용자가 어떤 요청한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예시로 든 기술 같은 게 이제 메이드라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안전하게 저장되는 거고 이제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 게이트웨이 이중화도 마찬가지로 한쪽 게이트웨이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으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게 해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통신이 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시로는 만약에 아까 이제 기밀성 같은 경우에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AES 128비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더 기밀성을 높이고 싶어서 비트를 너무 높여서 예를 10,000비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높여서 사용하는 경우에 암호화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그것을 복호화하는 과정도 똑같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특정 데이터가 필요할 때 복호화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가용성을 훼손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 기법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훼손을 했는지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오래된 기술 위주로 약간 개념적인 거 위주로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찰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어떤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어떤 정보가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IP나 뭐 열려있는 뭐 TCP 포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제가 예시로 든 것 같은 경우에는 엠맵이라는 이제 포트 스캐닝 툴을 사용을 하게 됐고, IP를 확인해 보시면 277.0.0.1로 이제 제 PC, 제 루프백 주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해 봤을 때 이제 TCP로 어떤 포트가 열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IP를 제 PC가 아니라 다른 실제로 상용하는 서비스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엠맵 같은 툴을 사용을 할 때는 테스트 환경 같은 데서만 사용하시는 것을 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탐색을 하는 주 요소 중에 운영 체제하고 프로그램 버전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운영 체제하고 프로그램 버전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게 기능이 추가된 걸 수도 있지만 취약점이 있어서 패치를 한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제품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이제 공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사라는 이제 방화벽에서 SNMP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공표를 한 자료이고, 뭐 이 취약한 심각도 같은 거는 뭐 미디움이고, 어떤 버그 케이스도 같이 공개되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9.14와 9.15 버전에 어떤 이 취약점이 있으니 9.14.2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찰 공격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의 버전이 유출된다든지 뭔가 취약점이 어떤 버전 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취약한 곳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 이제 이런 취약점을 꾸준히 확인을 하고 버전을 이제 패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Man in the Middle이라는 그런 공격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어 그대로 이제 중간에 껴서 어떤 패킷을 가로채고, 뭐 가로채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두 목적지 간에 어떤 통신하는 패킷을 본인이 가져간 후에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네트워크에 전송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예시로는 이제 ARP 스푸핑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뒤에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S 같은 경우도 특정 도메인에 대한 주소가 이제 공격자의 IP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뿌려서 이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정보를 보내게끔 할 수도 있고, ICMP 리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주소가 이제 본인인 것처럼 이런 ICMP 리디렉션 패킷을 보내서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이제 자기한테 이제 게이트웨이로 인식을 해서 패킷을 보내게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DHCP 기반으로 이제 본인이 마치 서버인 것처럼 이제 쿼리를 받거나 아니면은 또 그 서버가 준 응답을 가로채서 본인이 중간에 사이에 껴서 뭔가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공격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인의 프로님이 오늘 퀴즈를 내면은 선물을 주신다고 세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퀴즈를 먼저 내드리면, 혹시 이 맨 인 더 미들 공격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었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손 들고 쓰실 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하지 못하게, 접근 못하거나 사용 못하게 하는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공격자가 중간에 껴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정보가 다 빼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용성은 아니고, 밀성. 네, 기밀성 맞습니다. 와, 혹시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칫솔 회복이 아주 네, 그래서 이제 기밀성이 훼손된 그런 훼손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인더미들 공격의 예시로 ARP 스푸핑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A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통신을 할 때 IP만 가지고 통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RP를 통해서 맥 주소를 받아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격자가 마치 자기가 그 IP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맥 주소로 응답을 보내서 마치 상대방들이 이제 서로에게 통신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맥 주소는 이제 공격자의 맥 주소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실제 통신은 이제 공격자에게 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같은 경우는 1.1.1.10에 맥 주소가 A로 채워져 있지만 아까 공격자가 1.1.1.10에 대한 그 ARP 리플라이를 본인의 맥 주소 C로 채워진 본인의 맥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가 이제 왼쪽에 있는 곳에 패킷을 보낼 때 맥 주소가 C로 된 곳으로 이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스 공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어떤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방해하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가용성을 훼손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대상 시스템이 이제 한정된 자원을 이제 과부하 상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 하나에서 어떤 하나의 목적지에다가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제 못하게 한다라는 게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실제로 공격 예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목적지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소모하게 하고 실제로 사용자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꽉 채우는 양의 세션 요청을 보내서 정상적인 사람이 세션을 못 맺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의 이제 취약점을 사용을 해서 한정된 자원인 CPU와 메모리 등의 리소스를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로 든 거는 핑 오브 데스라고 해서 뭐 요즘에는 전혀 통하지 않지만 예전에 90년대나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기본적으로 1500바이트를 이제 패킷을 보내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사이즈인 경우에는 그 패킷을 쪼개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을 해서 핑을 보낼 때 IP 버전 4에서 패킷이 가질 수 있는 65,535바이트의 패킷을 보내게 되면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스위치 라우터를 경유해서 지나가면서 1,500바이트보다 크기 때문에 더 작은 여러 개 조각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진 조각들을 이제 서버가 그 패킷을 받았을 때 이걸 다시 재조립하는데 어떤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또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요즘에는
이 정도 트래픽 가지고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서비스가 안 된다거나 이렇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리고 도스 공격의 또 다른 예로 씬 플러딩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TCP에서 이제 세션을 맺을 때 세 번 이제 서로 상호 간에 통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에크 패킷을 보내서 서로 통신이 됐다. 서로 이제 데이터를 그 이후부터 보내게 되는데, 씬 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자가 이제 세션을 요청하는 씬 패킷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총 4개의 세션만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공격자가 4개의 세션 요청하는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4개 보냈으니까 그거에 답하는 씬 플러스 에크 패킷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공격자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에크 패킷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 기다리는 동안 이제 다른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션을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에크 패킷을 기다리는 타임아웃이 있기는 하지만, 그 타임아웃 기간까지 이제 세션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디도스 공격입니다. 아까 이제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격자가 하나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를 가정했는데,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도스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악성 코드나 악성 봇을 통해서 수백 수천 대의 좀비 PC를 이제 공격자가 감염을 시키고, 그 감염된 기기에서 동시에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발생하거나 어떤 도스 공격을 해서 특정 시스템을 마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수의 출처에서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공격 트래픽인지, 어떤 게 정상 트래픽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트래픽을 분산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의 예시를 이제 스머프라는 이제 공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공격이고 실제로 요즘에는 통할 수가 없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격자가 이제 핑이라고 하죠.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출발자 IP를 1.1.1.1로 보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격자의 IP가 아니라 공격 대상 목적지의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지 IP를 특정 네트워크 대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을 했고, 이 패킷을 이제 특정 그 네트워크에 있는 단말들이 수신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응답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응답이 공격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출발자 IP로 설정이 됐던 1.1.1.1의 서버로 공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나 이제 중간에 있는 단말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핑하는 것을 막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화벽이란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이란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중간에서 모니터링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규칙을 기반으로 이 트래픽을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런 보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 같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통제된 장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실제로 방화벽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방화벽이라고 하면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통제된 그 장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인사이드 네트워크는 보호하고 외부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필터링 예시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패킷을 필터링하는 건데 목적지와 출처의 IP나 이제 포트 주소를 확인을 해서 이거를 트래픽을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벽에서 A에서 C로 가는 트래픽은 이제 허용한다는 정책이 있는 거고 A에서 B로 가는 통신을 차단한다는 정책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가 이제 C로 접속을 할 때는 통신을 허용하게 되고 A가 B로 접속을 시도할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에 기반해서 A에서 B로의 통신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그 규칙이 ACL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stateful packet filter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화벽에서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정보, 세션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패킷을 필터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TCP 연결을 할 때 앞서 설명드린 그 TCP 싱크 플러딩 공격에 사용됐던 그와 동일한데요. 세 가지 패킷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 정보를 방화벽도 그대로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이상한 패킷이 지나가지 않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더 기억하고 또 필터링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패킷 필터링보다는 이제 더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게 되고 또 처리 능력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네, 이게 stateful 패킷 필터링의 예시입니다. 인사이드 안쪽에 있던 이제 B라는 단말이 이제 외부에 있는 A라는 곳에 HTTPS 웹 통신을 시도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중간에 있는 방화벽에서 그 패킷을 확인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다시 이거에 대한 응답을 보낼 때 방화벽은 이 패킷을 확인을 해보고 출발지 IP, 뭐 목적지 IP 그리고 뭐 포트 번호 뭔가 이런 상태들을 확인을 해보고 이게 안전한지 확인을 해서 이제 B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A가 그 B라는 노드가 요청한 그 443번 포트가 아니라 뭐 이외에 뭐 80번 포트라든지 뭔가 다른 포트로 이제 응답을 했을 때 이제 방화벽은 이것을 확인하고 뭔가 기존의 B랑 보낸 포트와 다른 것을 확인을 해서 이걸 차단하는 그런 동작도 가능하고 이렇게 포트 번호를 바꿔서 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패킷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시로 든 80번 포트를 허용한다는 정책이 있으면은 필터링을 하지 않지만 이 스테이트풀 패킷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세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상한 패킷이라는 걸 확인을 해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AC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L은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접근을 제어하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트래픽을 허용할지, 어떤 트래픽을 이제 차단할지 그런 규칙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구성된 규칙들을 이제 액세스 컨트롤 엔트리라고 해서 ACE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제 정의된 규칙들을 이제 순서대로 확인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할지 허용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CL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에서 ACL 정책을 확인을 해서 들어가거나 나가는 패킷을 이제 차단하거나 허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제 ACL에서 차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패킷을 삭제하고 되고 이제 호스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ICMP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ACL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ACL과 익스텐디드 ACL이 있는데 두 가지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다 실습을 할 예정이고 둘 다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제 공공기관에 L3 스위치나 라우터를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떤 보안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증을 꼭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하는 인증이 이 보안적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료는 이제 국정원 홈페이지에 가서도 이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여서 제가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 총 40여 개의 항목 중에서 한 30개 정도 꼭 만족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AC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항목들이 실제로 보면 조금 뭔가 애매하거나 약간 구현하기 나름인 그런 항목들이 많은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부터 ACL이라고 딱 이름을 박아서 이제 어떻게 ACL로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ACL 같은 기능은 이제 시스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스위치 라우터나 이제 방화벽에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습에서 사용하고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때 사용하게 될 토폴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PC가 3대 있고 오른쪽에 서버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라우터에서 ACL을 걸게 되고 주로 PC에서 서버로의 통신을 이제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그런 ACL을 이제 실습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ACL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커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경우에는 라우터에 이제 ACL을 설정하는 예시인데요. 먼저 IP 액세스 리스트 그리고 먼저 스탠다드 ACL을 만들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그 ACL에 대한 번호를 뒤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허용할지 차단할지에 대한 이제 엔트리들을 줄줄이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ACL을 정의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에 적용할지 그 인터페이스 설정에 들어가서 IP 액세스 그룹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ACL 설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경우에 밑에 있는 show IP access list 1이라는 커맨드부터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아까 설정한 ACL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show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PC 1번 10.10.10.11에서 어제 서버로 핑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엔트리에 있던 펄밋 10.10.10.11에서 이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핑이 허용이 돼서 이제 성공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PC 2번 10.10.10.12번에서 이제 서버로의 핑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있던 그 퍼밋 그 엔트리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고 그 밑에 있던 deny 10.10.10.12라는 엔트리에서 필터링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deny 해서 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커맨드를 입력할 때 그 엔트리 뒤에다가 이제 로그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위에 그 커맨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패킷이 어디로 가는데 차단되었다. 이런 로그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C 3번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ACL에 이 IP에 해당하는 엔트리가 없습니다. 이 IP를 특정하는 엔트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엔트리부터 하나씩 살펴나가다가 마지막에 있는 permit n이라는 항목에서 이제 걸러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n이라는 키워드는 말 그대로 이제 나머지 모든 IP에 대해서 이 정책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이제 permit이라는 액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PC 3번에서 서버로 가는 패킷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을 때 이제 시퀀스 넘버라는 게 저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붙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how IP access list라는 커맨드를 사용했을 때 이제 순서대로 그 엔트리의 앞에 붙게 되고요. 가장 처음에 이제 시퀀스 넘버를 지정하지 않고 엔트리를 생성한 경우에는 10번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엔트리를 추가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퀀스 넘버에서 10이 추가된 항목이 붙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10, 20, 30에 해당하는 시퀀스 넘버가 있는데 이제 동일하게 20이나 10, 20, 30에 해당하는 시퀀스 넘버로 엔트리를 추가한다고 하면은 그 추가하려고 하는 엔트리 이제 무시되고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이건 이미 정의된 ACL에서 특정 엔트리를 삭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키워드 no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그 뒤에 동일한 엔트리를 입력을 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시퀀스 넘버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퀀스 넘버 10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그대로 no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거를 했고 30번에 해당하는 시퀀스 넘버를 제거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똑같이 아까 ACL 정의하는 것처럼 IP 액세스 리스트 커맨드로 접근을 해서 똑같이 엔트리를 입력을 하면 추가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퀀스 넘버 10을 더한 그 시퀀스 넘버가 부여돼서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 30번 시퀀스 넘버로 정책이 들어간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퀀스 넘버를 이제 특정해서 넣게 되는 경우에 밑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5번 시퀀스 넘버를 특정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그 엔트리 시퀀스 넘버 순서에 맞춰서 이제 최상단에 설정이 들어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추가를 할 때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before에 있는 항목을 보시면 deny 시퀀스 넘버 20에 deny 10.10.10.12라는 항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목을 시퀀스 넘버만 변경해서 50으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엔트리는 이제 무시가 되고 그대로 20번 시퀀스 넘버로 남아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이제 액션과 이제 IP 번호까지 똑같이 입력을 한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deny 대신에 permit으로 액션을 변경하고 IP를 그대로 입력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엔트리 바로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2번 시퀀스 넘버로 들어간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정한 2번 그 시퀀스 넘버 2번의 엔트리가 뒤에 있는 경우인데요. 시퀀스 넘버가 더 높기는 하지만 실제로 배치한 그 액세스 리스트에서 봤을 때는 20번 시퀀스 넘버가 더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핑이 허용되지 않고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 1번에서 이제 서버로 핑을 하려고 하는데 엔트리를 보시면 PC 1번에 주된 10.10.10.11에 해당하는 IP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 번 더 내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핑이 어떻게 동작할지 이미 이제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모든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차단이 되게 되고 이제 암시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모든 ACL을 그러니까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그런 엔트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 가지 IP에 대해서 엔트리를 구성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특정 대역에 대해서 ACL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deny 10.10.10.0 하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특정 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좀 더 설명드리면 이진수로 이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변환했을 때 비트가 0이면은 해당 비트를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거고 비트가 1이면은 이제 해당 값을 무시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옥텟이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마스크에서 옥텟이 0인 경우에는 모든 8개 비트가 0이기 때문에 그 옥텟을 이제 확인한다고 볼 수 있고 255로 되어 있으면은 모든 비트가 1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옥텟을 무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25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는 옥텟을 이제 무시를 하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참고 차원에서 이제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8개 비트를 일일이 나열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CL에 있는 10.10.10.0을 이제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계산한 결과가 첫 번째 있는 표이고 두 번째는 이제 PC 2번에서 어떤 패킷을 보낸다고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은 거고 이것도 똑같이 와일드카드 마스크와 마스크에 비교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ACL에 있는 주소가 연산한 결과와 비교를 해서 두 값씩 같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엔트리를 적용하게 되고 만약 두 값이 다르다고 하면은 해당 엔트리를 이제 엔트리에서 필터링 되지 않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비트에서 모두 1이기 때문에 해당 비트가 이제 무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AC에 있는 주소와 이제 주소로 연산한 결과와 이제 동일하게 되어서 해당 엔트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와 다르게 서버 1에서 보내는 경우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연산을 했을 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엔트리에서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서브네임 마스크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서브네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좌측부터 1비트가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것처럼 중간에 0이 들어가거나 0부터 시작한 이후에 1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서브넷 마스크가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이것과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0과 1 비트를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도 이제 특정 비트를 사용하고 특정 비트를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서브딘 마스크와 되게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산을 혹시 하실 때 좀 더 간편하게 하려면 서브넷 마스크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의 모든 비트를 반전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서브넷 마스크인 것처럼 보고 그걸로 연산을 했을 때 어떤 네트워크 대역이 이 정책에서 필터링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은 것 중에는 0.0.0.025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비트를 반전시켜서 25.25.25.0 이걸 이제 서브넷 마스크인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대시 이제 호스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앞에 있는 세 개 옥텟이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해서 이 정책을 해서 필터링 될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서 적용한 정책을 이제 실제로 핑 테스트를 해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퀀스 넘버 10인 부분이 10.10.10.11로 해서 허용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엔트리가 바뀌게 된다면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시퀀스 넘버가 10에 있는 그 엔트리까지 이제 확인을 하지 않고 앞에 그 대역을 확인하는 엔트리에서 이제 모두 필터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될 경우에는 10.10.10.11에서 보내는 핑도 그대로 이제 범위로 설정한 엔트리에서 이제 필터링 되기 때문에 핑이 안 되고 차단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스탠다드 ACL이었고, 이제 설명드린 익스텐디드 ACL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ACL에서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된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콜하고 이제 출발지 주소 그리고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지까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스탠다드 A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지 주소하고 커밋할지 디나이 할지 그 요소 두 가지만 입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스탠다드 ACL을 처음에 정의할 때 그 ACL의 넘버로 1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익스텐디드 ACL도 넘버로 이제 ACL을 정의할 때는 1번부터 사용하면 안 되고 100번에서 199번 그리고 2000번에서 2299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번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탠다드 ACL인지 익스텐디드 ACL인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스탠다드 ACL에서는 이제 숫자로 ACL을 정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익스텐드 ACL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포트를 필터링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NMP하고 NTP라는 그 포트를 이제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멀티플 밸류를 이제 허용할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나오면서 적용이 안 되고 만약 숫자 대신에 특정 이름으로 Extended ACL을 정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SNMP와 NTP 둘 다 퍼밋하는 엔트리가 이제 동시에 하나의 엔트리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ACL에서 사용한 것을 이제 그대로 익스텐드 ACL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 경우에는 Extend ACL에서는 프로토콜로 이제 IP를 사용을 하게 되고, 스탠다드 ACL은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목적지로 가는 것을 이제 필터링 했는데, 그것처럼 Extended ACL에서도 목적지가 모든 목적지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N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건 이제 Extended AC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단 하나의 호스트만 이제 소스 어드레스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IP 주소 앞에 호스트라는 키워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모두 0.0.0.0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스탠다드 ACL하고 이제 주소를 지정하는 부분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IP를 사용한 것이고, 이번에 이제 TCP를 사용을 해서 TCP라는 프로토콜에서 어떤 포트를 차단할지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주소는 아까처럼 이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예시를 좀 더 간결하게 들기 위해서 이제 모든 소스와 모든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이제 필터링하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의 포트를 22번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SSH의 모든 통신을 이제 차단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포트가 아니라 이제 범위로 포트 넘버를 지정을 해서 200에서 300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포트를 이제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엔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또 이제 NTP와 SNMP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굳이 포트 넘버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더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CMP 예시인데 이제 핑이 이제 ICMP 프로토콜로 이용이 되는 거죠.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핑 요청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엔트리 보셨을 때 ICMP 메시지를 에코로 넣어서 핑 요청하는 패킷을 차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핑에 응답하는 패킷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에코 리플라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Extended ACL의 이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엔트리를 보시면은 이제 호스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 모두 호스트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특정 IP에서 특정 IP로 SSH 통신하는 것을 이제 차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A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지 주소를 이제 any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이 출발지에서 출발하는 모든 패킷을 디나이하는 그런 AC라고 볼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CMP 프로토콜의 에코 메시지 타입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 주소를 이제 네트워크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범위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항목에서 필터링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트래픽이 이제 차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에 설정하는 것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스탠다드 ACL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정드린 Extended ACL에서 핑을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 1번에서 서버 1로 SSH 시도를 했을 때 시퀀스 넘버가 10인 가장 첫 번째 있는 엔트리를 확인하시면 22번 포트를 허용했기 때문에 SSH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핑 통신을 시도한 경우에는
그 시퀀스 넘버가 20인 엔트리를 확인했을 때 deny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단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맞춰서 이제 카운터 값이 늘어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서 PC 2번에서 서버 1로 이제 핑 시도했을 때는 시퀀스 넘버가 30인 엔트리에서 이제 허용을 하기 때문에 핑이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SH 통신을 시도할 때는 이 세 가지 엔트리 어느 것에도 이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이제 방화벽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와 방화벽 설정들 그런 거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토폴로지이고 아마 실습할 때 사용하시는 토폴로지와는 이제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노드들 사이에 아사라는 방화벽이 들어가게 되고 이 방화벽에서 ACL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큐리티 레벨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각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값이고 해당 인터페이스가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100까지 값을 지정할 수 있고 높을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높은 시큐리티 레벨을 가진 인터페이스에서 낮은 시큐리티 레벨을 가진 쪽으로 트래픽은 허용이 되지만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트래픽은 차단하게 되고 같은 보안 수준을 가진 인터페이스 간에도 트래픽이 차단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실습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same security traffic permit 이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트래픽이 다 허용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레벨이 100이 PC1에서 이제 다른 노드들로 이제 통신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PC1이 시큐리티 레벨이 100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거나 같은 쪽 낮은 그 시큐리티 레벨을 가진 노드들로 이제 통신이 되는 것이고 인터넷 시큐리티 레벨이 0인 인터넷하고 50으로 설정된 서버 1까지 이제 통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했을 때 실제로 되는지 확인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시큐리티 레벨이 50인 서버에서 시큐리티 레벨이 100인 PC1로 통신을 시도할 때는 실패를 하게 되고 시큐리티 레벨이 0인 인터넷으로 통신할 때는 이제 성공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SH 접속을 시도했을 때 PC1로 가는 것은 이제 실패하게 되고 인터넷으로 가는 것은 이제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레벨과 더불어서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명령어가 이제 nameif라는 커맨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 앞선 예제 같은 경우에는 뭐 inside, outside, DMZ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각각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큐리티 레벨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임 정보를 inside로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시큐리티 레벨이 자동으로 10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inside 이외의 값으로 지정하게 될 때는 시큐리티 레벨이 0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에 DMZ의 시큐리티 레벨 50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커맨드를 추가적으로 입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서 이제 ACL을 설정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라우터나 스위치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나 스위치에서는 처음에 IP 액세스 리스트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액세스 리스트를 편집하는 프롬프트로 들어갔었는데 이 경우에는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리스트와 이름 그리고 그 뒤에다가 엔트리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하나를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엔트리를 가진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이것과 동일하게 액세스 리스트, deny all, extend까지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액션을 할지 어떤 걸 필터링 할지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서 또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인터페이스에 설정하는 방법도 이제 라우터와 스위치와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이전에 라우터와 스위치도 그 액세스 리스트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게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IP 액세스 그룹 커맨드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컨피그레이션 모드 그대로에서 액세스 그룹 커맨드를 사용을 하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아까 지정한 네임 인터페이스 if 정보를 뒤에다가 기재를 해서 인터페이스에 ACL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적용한 ACL 같은 경우에는 deny IP any를 이제 inside 인터페이스에 지정을 해서 inside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는 모든 패킷을 차단한다라는 엔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인사이드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PC 1번에서는 이제 DMZ나 아웃사이드 같이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DMZ 인터페이스에서는 이것과 무관하게 본인과 시큐리티 레벨이 낮은 그런 노드에 이제 통신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예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바운드로 설정을 하게 됐는데 이것의 의미는 어떤 포트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ACL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웃바운드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포트로 나갈 때 ACL을 확인을 해서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이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화벽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설정된 ACL에서 필터링 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글로벌 AC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ACL을 설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ACL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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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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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인 패킷은 핑 패킷은 허용하는 그런 ACL을 준비를 했고 이 ACL을 적용할 때는 아까의 그 인터페이스 인바운드에 적용할 때는 인바운드 방향과 어떤 인터페이스에 적용할지를 같이 기재를 해줬어야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글로벌 키워드만 사용해서 글로벌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신을 했을 때 글로벌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특정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 기가비트 던을 0/1이나 0/2에 각각 적용을 하지 않고도 하나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게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방금 설정한 ACL을 확인하는 커맨드고 목적지가 PC 1인 경우에만 이제 허용을 하게 했기 때문에 뭐 아웃사이드든 어디 뭐 DMZ 시큐리티 레벨과 무관하게 PC 1로 핑이 성공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반대로 인사이드에서 외부로 이제 아웃사이드로 핑 통신할 때는 그 PC 1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PC 1로 오는 ICMP 리플라이 패킷이 차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핑 통신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액세스 리스트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가 스위치 라우터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재를 해놨고, 여기 항목에 보시는 히트 카운트를 확인을 하셔서 여기에서 필터링 되었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